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사회문제 해결형 유튜브 경진대회에 참가한 You Find a Way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피칭 영상, 본 영상이 이어져 나옵니다. 채널 주소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우울증을 소재로 다룬 채널을 운영하는 드로워즈이며 이번 영상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에 나올 캐릭터를 간략하게 보면 우울이와 안심이란 두 캐릭터는 10년지기 친구로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우울증은 슬픈 감정, 공허한 감정, 짜증스러운 감정이 수반되는 신체 및 인지적 증상인데 개인의 사회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적인 장애인 동시에 심리 독감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흔한 장애입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은 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저하시켜 현실 적응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주 요인으로 뽑히는데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남성과 여성의 사망 원인 중 우울증이 각각 4번째와 6번째를 차지하고 수많은 자살자들이 죽기 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볼 때 한국에서 우울증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독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드로워즈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것을 채널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문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채널의 패러다임을 넓힐 예정입니다. 얘기를 덧붙이자면 주변인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와 우울증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아 극복해 나가는 걸 보여주거나 우울증에 좋은 음악, 책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상 드로워즈의 피칭 영상이었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실 가기 전에 여기 심리검사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상담실에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그 심리상담실은 저희 안동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나 다양한 문제들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고민이나 뭐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열린 공간이 우리 상담실입니다. 이제 상담실 안에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안내하는 이제 안내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이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상담실 1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상담실 2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에는 보통 한 50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학생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호소 문제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상담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집단 상담실이에요. 네, 집단 상담실인데 네. 자,
이제 집단 상담실인데 우리가 보통 집단 상담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 진행하는 인원은 8명에서 12명 정도 이 장소에서 각각이 학년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내가 우리가 이제 집단 프로그램 때 주제를 이렇게 공지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와서 공동적으로 나눔을 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1학기, 그 다음에 여름방학, 그 다음에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 집단상담실입니다. 네. 지역창업실 본부 안에 이제 심리상담실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심리상담을 맡고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 최동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전에 옆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선생님을 도와서 같이 학생들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동대학교에 있는 상담실은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그 다음에 고민으로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입니다. 네, 우울증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증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께서 우울증입니다라고 진단을 했을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평상시 우리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중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팀 과제를 하다가 친구하고 조금 불편한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 기분이 나빠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살짝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해질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울 정도를 자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 정도는 우울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계속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계속 부담스럽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울감, 우울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쌓여서 너무 생활에 전반적으로 힘을 들게 하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 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대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받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또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담감들이 있어서 그런 하나하나의 새로운 것들에 부딪히고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학생 우울이 좀 많이 심하다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갖지 말고요. 내가 계속 지금 기분이 자꾸 깔아앉고 무기력하고 힘이 든데 우울증인가? 라고 아니면 우울인가? 라고 걱정이 되면 우리 안동대학교 학생은 안동대 상담실에 무조건 용기를 좀 내서 한번 찾아오면 좋겠어요. 방문을 해주시면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원을 가야 될 정도다. 이러면 같이 함께 병원을 같이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면 충분히 그 학생 자신한테 힘들이 많거든요. 역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발휘해서 스스로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차릴 수 있나 없나의 문제지 사실 우울이라는 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힘들어하고 우울증 상황을 앓고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우울한 이유가 대부분이 실패나 좌절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억울함이나 힘든 일들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뭐 기대한다든가 많은 기대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평상시에 편안하게 간단한 안부 전화나 아니면 뭐 산책이나 심지어 우리 우울에는 햇볕이 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햇볕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통해서 산책하면서 나누는 한마디의 말들이 우울에는 굉장히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소소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배려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행동들이 우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정세에 따라 이제 전문의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심리상담실에 와서 문의해 주시면 함께 또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뭔지 그 친구와 가까이하면서 그 친구 얘기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걸 함께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좀 생각한 게 일단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움직임이 약간의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임이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걷는 하정우가 있어요. 하정우라는 그 연예인이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람 모든 고민이 있을 때 걸음을 통해서 내가 내놓기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이제 활동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옆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나 뭐 친구가 있거나 하면은 같이 산책을 하거나 걷는 그런 거를 보내주고 그런 책을 함께 보는 것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보다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그게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좀 더 성장시킬 수 있고 우울증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향을 더 같이 다양하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 먹는 것도 함께 맛있는 거 뭐 좋아하니 물어보고 같이 가서 먹어도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음식이나 뭐 색이나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배려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울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은 그 사람을 좀 가르치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분석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비하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드는 상황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우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 우리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트렌드죠. 혼자 생활, 뭐 혼밥 이러고 TV에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혼자 있다고 외로움을 좀 탄다고 해서 우울증이 더 많이 걸리고 뭐 더 우울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로움, 고독감 또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울증을 많이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니면 그렇게 소외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을 앓게 되는데 아까 이제 우울의 주 원인이 그 실패 경험, 좌절 경험, 미성취 경험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성취가 단순한 우리가 활동을 통한 성취뿐만이 아니라 과제를 통한 뭐 수행력을 통한 성취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 성취가 되지 못하고 좌절당한 경험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우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혼자 있다고 외로움과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다 우울증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단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건 개인이 너무 이렇게 혼자 고립된 채로 아니면 이제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좌절당하는 경험들이 많이 우울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해져서 몸도 아프거든요. 우울증이 심하면 몸도 아프고 헛것도 보이고 조사 연구를 보면 직장에서 업무 역량이 확 떨어지고 우리 일명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우울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들이 되는 외로움이 그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이제 분명한 원인은 되지 않지만 만약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내가 너무 고립되어 있고 외로워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뭔가 자신이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바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외로움이라고 하면은 혼자 그냥 있어서 사람은 당연히 외로운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외롭고 모든 사람은 다 우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 사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계속 외로움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실패 좌절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아기였을 때부터 많이 칭찬받고 지지받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고 기회를 얻었지만 또 자기가 잘 수행해내지 못하고 힘들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 속에서 뭐 사랑하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다든가 이러면 그때그때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우울에 빠질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누적되고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쌓여가거나 이러면 우울증이라는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고 그것들이 또 치료가 잘 되나 하면 치료가 된 상태 이후에도 또 재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옆에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울은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관리가 아니라 서로서로 좀 배려하고 잘 챙기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뭐 친구든 가족 중에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함께 해야 되고 우울증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니까 더 겁을 내는 것 같고 그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담소에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TV에 나오던 연예인들 드라마에서 굉장히 심리 검사를 하거나 뭔가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상담소 가는 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뭔가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뭔가 변명이 확정이 돼서 그러면 상담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는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간섭상 그래서 여기에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 상담을 많이 오지만 선생님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알려주지 말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지금도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오는 문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을까 주변 친구들한테 비춰지는 것까지 염려를 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발걸음조차도 무겁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인 상담소든 국가에서 지원하던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게 확대가 되고 운영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보통 상담소, 상담실 이러면 민간도 많이 정말 수없이 많지만 각 기관, 학교, 유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각 상담실 또는 상담센터 우리 학교처럼 이런 상담 공간은 분명히 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지금 갖춰져 있고 더불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또 다양한 또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국가에서 이제 다양한 적십자라든지 뭐 심리 지원 재난 지원 센터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는 단체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상담실은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떤 고민이라도 내가 친구가 옆에 없어요 뭐 밥을 혼자 먹기 힘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해도 여기 와서 같이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함께 있는 공간임을 여러분들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